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더위가 한풀 꺾이며 가을이 슬슬 찾아오는 듯 하는데요. 우리 증시 날씨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주주 양도세 상향 검토 발언에 힘입어 장중 3,250선을 회복했는데요. 이처럼 오늘 우리 증시 날씨 맑음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는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CXL 같은 진영의 맑은 날씨 연출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에 CXL 메모리를 공급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 CXL은 서로 다른 반도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연산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기술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도가 높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마벨의 스트럭테라 제품을 대상으로 DDR4와 DDR5 D램 호환성 테스트를 완료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까지 검증을 통과하며 메모리 3사가 모두 공급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속에서 오늘 국내에서는 네오셈과 엑시콘 그리고 TLB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CXL 검사 장비를 상용화한 기업으로 삼성전자 납품 이력이 부각되며 오늘 섹터 내에서 가장 뜨거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공장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간밤에는 다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 반출 방식을 연간 총량 승인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 7만 1,00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3% 가까이 오르며 두 종목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조선주, 오늘도 역시나 쾌청한 날씨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조선업종은 과거 슈퍼사이클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조선사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 속에서 대한조선,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모두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에도 오랜만에 맑은 햇살이 드리워진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을 검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투심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건설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히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주들이 수혜를 기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인데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끊이질 않으면서 맑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근로자 구금 이슈로 기업들이 노무 리스크를 의식하면서 로봇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로봇 스타트업 엑스스퀘어 로봇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또 주요 벤처 투자사들도 함께 참여하며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 삼현이 단연간 준비해온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 개발 소식으로 오늘 주가에 쨍쨍한 햇빛이 들고 있습니다. 오는 2025 로봇월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속에서 오늘 삼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은 재해나 제조, 물류나 조선산업 등에서 즉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특히 고속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용접재료 업체 조선선제입니다. 오늘 주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해서 마스가 참여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기자재주인 조선선제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탈 전공도 마스가 기대감 속에서 조선주 순환매가 돌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LNG 운반선 관련 수주 확대에 따른 증권가의 실적 개선 전망이 더해지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동일스틸럭스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종목인데요. 동일스틸럭스는 중소조선소 대선조선을 자회사로 둔 철강 소재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에 조선주들의 질주 속에서 키맞추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내일인 9월 10일 하루 동안은 매매가 정지될 예정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9월 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체포 구금 사태가 단순한 고용법 위반을 넘어 대규모 해외 투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HLGA 공장은 총 6조 원 이상이 투입된 현대차 LG엔솔 합작법인으로 완공 시 연간 전기차 30만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북미 핵심 거점입니다. 당초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일정은 2026년 초로 늦춰졌고 이번 사태로 추가 지연 우려까지 커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은 돈이라는 점입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HLGA 공장이 안정화된 뒤에는 연간 약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지연 시 약 16억 원, 한 달만 늦어도 480억 원대의 이익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순현재 가치 손실도 발생합니다. 업계 평균 자본 비용을 적용하면 단 30일 지연만으로도 최대 200억 원가량의 NPV 손실이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또 설계 조달 시공 계약에 포함된 지체 상금 부담과 조지아주 정부가 약속한 세제 보조금 인센티브 지급 지연도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시간 비용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시장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코스피가 강합니다. 코스피 1% 넘게 올라주면서 현재 구간 3,250선 위로 복귀해낸 모습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오늘 수급도 쏠리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3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또 금융주, 증권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후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을 한 게 한 10일 거래일 만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투톱이 좀 시장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 이상 상승한 것은 이제 그 한 열흘 만에 이제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시장은 이제 반등세를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제가 이데일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60일 이동 평균선을 딛고 일어선 모습들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개장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잡혀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다시 매수로 잡히면서 더군다나 매수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종들이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전과 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모습들이었는데 오전만 하더라도 상승하는 것들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용하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치고 나가는 업종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1,000원 안착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28만 원대 중반.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품주,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주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강하죠. 여기 이제 네이버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전에 제가 개장 때 말씀드렸던 전선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증권, 지주회사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아웃퍼포먼 종목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지금 현재 8월 이제 우리가 시장에 조정기에 젖어 있으셨던 분들은 야 이거 조금 불안한 거 아니야? 아직은 조금 우리가 상방으로 지수를 열기에는 좀 불안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비율을 빨리 바꾸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이런 모멘텀이 미국과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우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지수가 하방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부분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서 적극적인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이슈도 좀 있고요. 또 노이즈 해소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 통해서 이슈와 테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의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에 규제를 걸었었죠. 검별 허가에서 연간 허가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부담은 아직 있지만 다소 완화됐다라는 점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CXL이 마벨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CXL 관련주들도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실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테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주사입니다. 9월 들어서 지주사 또 증권주들의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꺾였던 투심 다소 살아난 모습인데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수혜주들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조선기자재입니다. 이 주도주로서의 조선주들 여전히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특히 조선기자재들이 더 눈에 띄는 시장 흐름인데요. 지금도 접근 가능할지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제 오늘 반도체 흐름이 좀 강한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로 좀 복귀할 수 있는 신호탄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주도주로 복귀돼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조만간 30만 닉스를 이제 탈환할 것 같아요. 그리고 28만 7천 원이니까 29만 원 되면 이제 30만 닉스까지 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4만 5천 원, 25, 6만 원 때부터 계속해서 2대1이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를 거론했던 것 같아요. 네. 매수 관점의 접근을 계속해서 이제 거론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좀 애매하다라는 비율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호황제가 있는 상태인데 중국을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별 규제에서 이제 연간 규제로 바뀌면서 나름대로 중국 공장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뭐 결정적인 뭐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냐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엮이면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침에 강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7만 원 안착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었었는데 결국 3천억 넘게 외국인 수급이 시장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도 7만 1천 원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테마가 나온 게 CXL 테마죠. 이제 몇 차례 여러분들이 다 소식을 아시겠습니다만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CXL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이것을 이제 수주를 받고 양산을 하고 수주를 받는 부분들은 다소 시간이 걸릴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쪽 섹터가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 반도체 섹터가 약하다라면 CXL과 관련된 소수 종목만 오늘 움직였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반도체, 장비, 소부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움직이는 수급이 바로 반도체 쪽에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미루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올라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오늘 이제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속에 아무래도 큰 역할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네. 수급이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지수는 올 연말까지 3,500을 가기 위한 첫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수급이 쏠리면서 3,500에 대한 지수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제는 주도주로 복귀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체크해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 보고 계실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30만 닉스까지 보자. 네. 한 6, 7만 원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목표 주가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 30만 원대 초반까지 한 33만 원까지는 수급이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슈들이 있었죠. 알리바바 이슈도 있었고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거품론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연히 딛고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30만 원대 후반까지 목표가를 올 봄에 제시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지금 하이닉스가 30만 원을 뚫어주게 되면
오랫동안 쉬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돌파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30만 원대의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쉽게 돌파를 하면 30만 원대 초반, 초중반 한 35만 원 정도를 일단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그 밑에까지는 쉽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 여기서도 최소한 10% 이상 수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에 현재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뭐 이스페타시스도 좋긴 하겠습니다. 고영 같은 종목들 현재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장비주이죠. 검사 장비주들인데 현재 지금 고영 같은 경우 놓고 보면 바닥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다양한 이동평균선을 다 뚫어줬어요. 이런 이동평균선이 뭉쳐있는 부분들을 뚫어주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부분들 이러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괴리를 좁혀가면서 시세를 나게 된다라면 충분히 한 2만 원 정도 때까지는 시세가 열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CXL 대장주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오셈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한 흐름들 이제 CXL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의 테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CXL 유리기판, 다음에 이제 액침 냉각 이런 순으로 아마 돌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네오셈이 오늘 강한 시장의 흐름 속에 있는 상태라면 상대적으로 조선기자재가 좋아,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아. 뭐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러겠죠. 둘 다 좋으니까. 근데 지금 처음 움직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CXL 관련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단기간에 시세 내기에는 좀 부담이 덜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주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SK 하이닉스 25만 원 선 지나갈 때부터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좀 목표를 올려도 괜찮겠다. 33만 원까지 충분히 상방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고영과 네오셈도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확실히 많이 오른 조선 기자재보다는 좀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주사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주사들 확실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라는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예,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모습들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겠는가. 물론 그동안 상반기 때 워낙 많이 올라왔었고 네. 그게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건데 그 기대감의 일부가 훼손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을 정확히 잘 찝어내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세법이 이제 50억 정도로 이제 맞춰져 가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상법 3차 개정이 이제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차 상법 개정은 이제 그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지수 5천으로 가는 부분들로 맞춰졌다라고 보면 우리가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 금융사들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상반기 때처럼 가져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게 된다라면 지주사 같은 경우 가치를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만큼 밸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측면. 그러면 현재 지금 지주사들이 주가가 못 올랐었던 부분들이 새롭게 퍼포먼스를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국면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주회사에 대한 재평가 국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반기 모멘텀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기 때문에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지주사들이 아침에 좀 흔들렸어요. 뭐 SK가 아무래도 제일 대장주로 나서면서 흔들렸습니다만 여전히 지수가 올라오니까 언제 흔들렸냐는 듯이 꿋꿋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오늘 만약 7, 8%가 올라갔다라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수단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오늘 한 4% 정도로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다소 한 2%대까지 밀렸지만 다시 4%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9월 중에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될 것으로 시장 기대하고 있죠. 그만큼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고요. 상반기만큼의 퍼포먼스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챙겨볼까요? 아무래도 SK를 오늘 좀 봐야 되겠죠. SK가 지금 현재로서는 페이스메이커로 나설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다가 오늘 첫 번째 양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SK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오늘은 좀 보시면서 최근에 지주사를 보시려면 SK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놓고 지주사의 형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가 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다른 지주사를 갖고 계셨다라면 여전히 보유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를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안 산 날을 꼽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외국인들이 삼성물산,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보이다 보니까 현재 16만 원에서 18만 원 박스권 내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을 해가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주사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돼라고 보면 역시 삼성물산이 탑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페이스메이커냐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SK와 삼성물산과의 주가의 관계를 잘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데일리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 배당과 관련된 내용들, 승계구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글로비스를 빼놓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수익을 제대로 구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글로비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주사 관련한 종목으로는 SK와 또 삼성물산, 현대글로비스 꼽아주셨고요. 확실히 SK가 지금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건 삼성물산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기자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조선기자재 많이 올라서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지금 진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직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구간이다,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렇다라면 조선기자재 말고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조선기자재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조선업종이 강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조선업종이 조금 꿈틀꿈틀대다가 살짝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럼 잠깐 쉬어가는 정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 조선 기자재가 강해서 조선이 강한 건지 조선이 안 밀리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가 강한 건지 형이 먼저인지 동생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선 기자재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과 조선 기자재 특징을 놓고 보면 조선주들 1등주라고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2등주라는 HJ조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 이제 강관주들이 올라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1승 같은 종목들이 새롭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저변이 넓어지면서 빠른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 업종이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자칫 오해를 하면 야 조선 업종이 강하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길게 끌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국한하는 지금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과 조선기자재 여전히 주도주로 살아있기는 하지만 섹터 안에서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호흡으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으로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관련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종목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예, 종목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을 처음에 오전에 생각했던 거랑 네. 또 다른 움직임 또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서
중에서 우리가 한국선제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피팅 밸브,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이제 대장주 오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오늘 강하게 상승한 퍼포먼스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긴 합니다만 역시 한국선제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흐름들을 정확히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전만 하더라도 꺾일 것 같지 않더니 오후 들어서 벌써 윗꼬리를 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그 반면에 반도 CXL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밑꼬리를 달리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점을 좀 보셔야 된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이거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버렸기 때문에 한국선제 같은 경우 오늘 섹터를 견인했던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KSP입니다. KSP 같은 경우 이제 마스크 프로젝트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상승했는데 이것도 또 윗꼬리를 강하게 좀 달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큰 양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전환됐다라면 오늘 챙길 수 있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 계단식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을 잘 보셔야 되겠고 하지만 1승 같은 경우 오늘 꿋꿋하죠. 나름대로 이제 1승 같은 경우 상한가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죠. 환경 규제에 따라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상한가를 풀렸다 닫았다 하게 된다는 것이 주변주들의 어떤 불안감, 변동성 이런 것들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따라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는 오늘 좀 챙기면서 그다음에 향후 장세를 대비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기자재 강하기는 하지만 윗꼬리 달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하면서 좀 비중 축소해 나가는 방법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로는 한국선제, 또 KSP 1승 가져와 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세 가지 테마 체크해 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KT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70사건, 총 4,580만 원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국내 처음으로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신종 금융범죄로 보고 수사 전담팀을 25명으로 확대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가입자이며 알뜰폰 이용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특히 광명시 아파트 단지 주민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 피해가 집중돼 중객이 해킹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뒤늦게 소액 결제 한도를 1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이상 거래 통보 시스템을 가동했으나 추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통신 문제가 아닌 결제 시스템 신뢰도와 이동통신 보안 리스크를 흔드는 사안으로 금융통신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무는 가운데 이달 들어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 전략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며 인버스 ETF를 대거 매수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를 538억 건, 카우덱스 인버스를 102억 건 순매수했다. 반면 상승에 투자하는 카우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1천억 건 넘게 순매도했다. 반대로 외국인은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장에 무게를 뒀다. 증권가는 9월 계절적 약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중기 강세장을 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버스에 몰린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이 준비해주신 오후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는요. 단기 모멘텀 부각되는 반도체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확실히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들려왔는데요. 중국의 이제 미국사 반도체 장비 좀 연간으로 늘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퀄테스트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거 단기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은 뭔가 반등의 모멘텀이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는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봤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 나쁘다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에만 너무 한편으로는 쏠림 현상들이 심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조금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들이 선전을 해주고 새로운 그런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게 반도체 관련한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8월 말에 반도체와 관련된 대표주자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돼서 전체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바로 이 데이터 쪽 부분에서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좀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반등의 어떤 흐름을 보였던 지난주를 기점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해서 한 5%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170불이 이탈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데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할 것 없이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다른 여타 관련 종목들도 크게 흔들렸을 텐데 네. 반면에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로드컴도 신규 AI 칩과 관련돼서 100억 달러에 우리 수주 받았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벨 테크놀로지도 결국은 HBM의 후속 이제 시장은 이 CXL로밖에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이 연동과 관련된 이 CXL 메모리 퀄 테스트를 통과가 됐다라는 거.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품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내일부터죠. 이제 타이완, 대만에서 하는 이 세미콘 타이완 2025 전시회가 개최가 되면서 여기에 당연히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수장들이 가서 여러 가지 축사라든가 또는 제품과 관련된 이러한 코멘트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마벨이라든가 브로드컴과 관련된 얘기에 이어서 소위 말하는 레거시 제품, 디램 가격, 결국 삼성전자도 평택 공장을 더욱더 빠르게 가동을 하기 위한 공사에 진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디램 생산 확대라든가 또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 반도체 업계의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DDR4에서 DDR5로 많이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DDR4도 상당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DDR5를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말 기준 고정 거래 가격이 5.25달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 전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38% 이상 급증해준 이러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또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디램 가격의
안정 또는 추가 상승 그리고 수요의 어떤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대폭적으로 SK 하이닉스를 마치 왼수진 것처럼 그렇게 가격 아주 그냥 뭐 목표 가격을 낮추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다른 외국계 IB들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UBS가 먼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 CT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또 30만 원 고지 그 이상을 갈 것이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에서 삼성과 SK 반도체와 관련돼서 장비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연간 승인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승인을 어느 규모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마치 무슨 뭐 기밀이 유출될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후에 어쨌든 그래도 수출을 해준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 지금 많은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에만 국한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CXL이라든가 또는 파운드리라든가 또는 우리가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는 이 D램 쪽들과 관련된 순환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야 되고 그러한 흐름들이 됐을 때 지수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3,300, 3,500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한 축이 저점을 탈출해 주면서 반등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계속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좀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HBM의 수요가 확실히 D램, 뭐 CXL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지수 상승까지도 좀 영향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 전략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내 중소형주 차별 대응. 네, 확실히 최근 시장 흐름이 뭐 반도체의 경우에는 소부장단 강하고요. 또 조선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나 중소형 조선주들 흐름이 강하다라고 어제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금 많이 살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계속 따라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급등하고 있는 중소형주들보다는 나도 갈래라고 하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이면에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IT 내에서도요. 삼성전자가 68,000원에서부터 7만 원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2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 잡고 반등을 주니까 얘네들이 IT 소부장 쪽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다른 여타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주의 대표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뭐 50만 원도 깨져서 뭐 40만 원대 중반까지 간다라고 그러면은 기자재주들이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후에 어쨌든 내일 모레 내 마녀가 춤을 추는 동시만길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더 끌고 올라가겠구나. 뭐 바로 뭐 이런 분위기 3,250 넘어가니까 3,300, 3,500 쉽게 가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정하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연출될 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추격 매수 자제 그리고 오히려 안 올라가고 있는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는요. 추가 급등 시 비중 축소, 현금 확보 그리고 숨고르기라든가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가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어떤 이원화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내가 여기서 오늘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을 매수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안 움직이고 있고 섹터가 주도하는 그런 쪽들이라면은 선 조정을 받고 있는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대표적인 게 각 섹터마다 어떤 이슈가 있고 반등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소위 재료가 있는 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바로 지금의 구간에서는 IT 소부장 쪽들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기자재 쪽들 뭐 당연히 뭐 배를 만들고 보내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단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쪽으로 매기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것도 계속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물론 외국인들이 IT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뭐 지주사들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교롭게 어저께 그 양도세와 관련돼서 여야 단독 회동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부분과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검토할게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지주사와 관련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더 센 상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3차 상법 개정안과 그리고 또 양도세 문제. 양도세는 이제 시행령에서 정부에서 이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좀 더 해소가 된다라면 그런 선반영이 지주사라든가 금융 쪽으로도 오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 섹터 안에서도 선별적인 접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 종목은 비중 축소해 나가시고요. 또 후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살펴봐야 될까요? 네,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하방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잡아드렸고 IT 소부장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 또다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난 8월 중순에도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V자 급등을 해주고 횡보해준 이후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어제 오늘 갑자기 들어왔나요? 계속해서 이 6월, 7월 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매수에 나서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신고가를 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죠.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신규 진입은 이제 한 템포 늦추면서 6만 원대 후반 내지는 7만 원이 지지되는 거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조선 기자재 쪽이 어저께 가장 강했던 조선 기자재 쪽에서 중소업체가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었죠. 오늘 대표적인 종목. 현대임스. 아니요, 세징중공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세징중공업은 오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임스로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에만 해도요.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3,000원에 만약에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매수했으면 오늘 다 물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들이 연출될 때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해야 됩니까? 한 템포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들. 그렇다면 또 다시 지난 9월 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 속에서 5일선 내지는 11선을 중심으로 해서 3만 원 초반 이하 자리, 바로 이러한 2만 7, 8천 원이라든가 3만 원 이하 자리가 매수의 존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지주사라든가 금융 쪽에서는 뭐 특히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키움증권도 있고 합니다만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움직임들 보시면은 6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가격과 기간 조정 거치면서 옆으로 횡보해주는 이런 구간들이 한 달 이상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가 다시 실려주면서 올라오는 모습들. 바로 이러한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내일 정도쯤 되면은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 이후에 재매수하는 이런 타이밍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짧게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아나가는 전략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좀 눈여겨보고 계신 업종과 또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뭐 대표적으로 IT 소부장 쪽들 그리고 또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조금은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는 네. 이런 쪽들을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 IT 소부장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라든가 대덕전자, 테스, 어보브 반도체 이러한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자재 쪽에서는 아까 현대임스가 워낙 급등을 했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이고요.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라든가 또 한국카본 이러한 종목들 숨고르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눈여겨볼 업종들 IT 소부장과 조선 기자재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후로 계속 상승세에 그렇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브 반도체인가요? 아니면 뭘로 꼽아 주실 건가요? 어버 반도체는 뭐 말씀을 이제 드렸고 네. 이제 으쌰하고 한번 나올 때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짧게 이실을 하시면 되고 네. 조금 다시 이제 조정 이후에 고개를 들고 있는 이수페타가 신고가를 갔는데 내가 못 갈 일이 없잖아요. 대덕전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서버 중심의 MLB 고성장이라든가 FC BGA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가 된다라는 거, 이런 PCB 회로기판 관련된 것들은 어쩔 수 없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깔 수 있는 판때기가 쉽게 얘기하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라서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저점을 확인해 주면서 한 차례 이제 시세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바로 이 8월 달, 7월 말 8월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이쁘게 잘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직전 고점 25,000원을 돌파 시도하려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거래가 이제 다시 또 실려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크게 매도 세력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 매수의 관점에서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들을 계속해서 펼쳐졌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현재 25,000원부터 24,500원 사이를 매수의 존으로 설정하시고 21,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28,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월봉의 모습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난 2023년도에 39,650원을 기록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월봉상에서 이제 쌍바닥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제서 고개를 들고 1차 바닥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이 3만 원대를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나오니까 1차적으로는 28,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면서 이 가격이 돌파되면은 뭐 직전 고점 때도 또 한번 돌파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체리픽 종목으로는 대덕전자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25,200원 선 좀 지나가고 있고요. 매수가 24,500원에서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가 28,000원인데 28,000원 돌파 이후에는 또 직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상방 좀 열려 있다라고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봤는데 내일장 좀 간단하게 어떻게 대비해 봐야 될까요? 내일장은 이제 오히려 선물 쪽 움직임을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도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 4천억을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어제는 3,800억 순매도,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 현재 4천억 이상 순매수. 결국 이걸 갖고 계속 장난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여러분들 선물 쪽에서 만약에 매수가 좀 더 나온다면 만기 당일날 흔들어댈 수가 있고, 만약에 내일 선물 쪽에서 순매도로 반전이 되는 모습이라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 정도 선에서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더 못 올라가게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소식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